그 추운 겨울밤 한 노인을 돕는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호텔 경영학 전공 후 취업난에 시달리다 벨루가 티하우스에서 일하게 된 윤하영은 강한 신념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할머니의 치매 경험으로 노인들의 고통에 특별한 공감대를 가진 그녀는 어느 겨울밤 길 잃은 노인 장인수를 돕기 위해 자신의 일자리를 걸었습니다. 노인을 도운 그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눈이 내리던 청담동의 밤거리, 화려한 조명과 따뜻한 실내의 온기가 유리창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리는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속에서 낡은 외투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노인 장인수는 어깨에 쌓인 눈을 터는 것도 잊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여기가 어디지? 인수의 목소리는 추위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갑 하나 없이 주머니만 더듬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따뜻한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오늘따라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길게 늘어선 고급 상점들 앞을 지나치며 인수는 가끔씩 발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배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인수는 허기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추위와 배고픔이 점점 더해지자 거리의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을 찾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한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벨루가 티하우스라는 고급스러운 간판이 붙은 찻집이었죠. 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간판의 분위기만 봐도 일반 사람들이 쉽게 발을 들린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따뜻한 실내의 모습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인수는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잡았고 무거운 나무 문을 밀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찻집 안은 따뜻한 히비스커스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장식들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실내에는 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인수가 들어서자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낡은 외투를 입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노인에게로 향했죠. 저기, 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검은 양복을 입은 매니저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예약 손님만 받고 있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은 분명했어요. 인수는 당황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빈자리도 많이 보였습니다. 잠시만 앉아 있고 싶은데 밖이 너무 추워서. 죄송합니다. 지금 모든 테이블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매니저의 단호한 말투에 인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그런 인수의 모습이 불편했는지 매니저는 다른 직원에게 눈짓을 했고 곧 2명의 직원이 인수의 팔을 잡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조금만. 인수의 말은 끝까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순식간에 그는 다시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내던져졌으니까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도 차단되었고 인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바람은 더 세차게 불어왔고 눈은 더 빠르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 인수의 모습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찻집 안에서는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곧 다시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지만 직원 한 명만은 창밖으로 내쫓긴 노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하영은
벨루가 티하우스에 입사한 지 반년 남짓한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손님들의 테이블을 정리하던 하영은 창가로 다가가 밖으로 내쫓긴 노인이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쫓았죠. 윤 씨, 뭐 하는 거예요? 테이블 정리 끝났어요?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하영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네, 곧 마저 하겠습니다. 하영은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창밖에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그 노인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따뜻한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지만 하영의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하영은 휴식 시간을 얻었습니다. 직원 휴게실로 향하던 하영의 발걸음이 문득 현관 쪽으로 향했죠. 무슨 생각이었는지 하영은 바깥을 한번 둘러보고 싶었던 겁니다. 찻집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더욱 조용해져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찻집 바로 앞 골목 모퉁이에서 쓰러져 있는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영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것이 아까 그 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장인수는 눈 위에 쓰러져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영은 인수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지만 인수는 미약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영은 재빨리 외투를 벗어 인수에게 덮어주었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차라도 한 잔 드셔야 해요. 하영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선 인수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하영은 인수를 부축한 채 찻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둘을 맞았지만 매니저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놀란 표정으로 하영과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윤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영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신념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밖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니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영에서 인수로 다시 하영으로 옮겨갔죠. 지금 일하는 시간에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분이잖아요? 저희 가게는 예약 손님만. 죽을 뻔했어요. 매니저님. 하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대로 밖에 두면 동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차 한 잔만 대접하고 싶어요. 제 휴식 시간으로 치예요. 다른 직원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도 점점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죠.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 됩니다. 규정상 예약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해요. 손님들이 불편해할 겁니다. 하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고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인수의 떨리는 모습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주방에서라도 잠시 몸을 녹이게 해주세요. 윤 씨, 그것도 안 됩니다. 외부인이 주방에 들어가는 건 위생상 문제가 있어요. 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흐릿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영의 말에 매니저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분을 밖에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제가 모시고 나가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 시간인데요? 그렇게 나가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하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일자리는 쉽게 구한 것이 아니었고 지금 월급으로 겨우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의 떨리는 손을 보며 결심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을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뭐라 말하려는 순간 찻집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찻집 안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재빨리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노인분이 저희 가게에 무단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직원이 허락 없이
그분을 다시 데려왔죠? 경찰은 인수와 하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분 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네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영은 놀란 눈으로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단지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도와주려 한 것뿐인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지금 당장 가야 하나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요. 경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간단한 조사만 할 겁니다. 하영은 인수를 부축한 채 경찰을 따라 나갔습니다. 찻집 안의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고 매니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로 향하는 동안 하영은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떨고 있는 인수를 보니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경찰서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몇몇 경찰들이 자리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죠. 하영과 인수는 조사실로 안내되었고 그들을 데려온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루가 티하우스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을 강제로 내보냈는데 직원이 다시 데려와 소란이 있었다고 하네요. 책상 뒤에 앉아있던 김경희는 안경을 고쳤으며 인수와 하영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누가 먼저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벨루가 티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어르신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매니저가 예약이 없다며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식 시간에 밖에 나갔더니 어르신이 추위에 쓰러져 계셨어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영의 말은 차분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경찰서에 오게 된 상황이 낯설고 두려웠죠.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인수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기억이 흐릿했어요. 장인수. 장인수 씨, 오늘 어떻게 그 찻집에 가게 되셨나요? 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집에 있었는데 어느새 거리에 있었어요. 추웠고 배고팠죠. 김경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노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었죠. 혹시 연락할 가족이 있으신가요? 인수는 다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하영은 안타까운 눈으로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같았어요. 하영의 할머니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 돌아가셨기에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신분증이나. 하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씨, 주머니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인수는 천천히 낡은 외투의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왼쪽 주머니를 뒤지다가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작은 물체였죠. 이게 뭐지? 김경희가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열쇠고리였습니다. 반짝이는 은빛 금속에 정교하게 새겨진 로고가 눈에 띄었어요. 로얄 아스토리아 마이너스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체인 중 하나의 로고였습니다. 이건 로얄 아스토리아 호텔 열쇠고리잖아요. 김경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씨, 혹시 이 호텔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인수는 열쇠고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잡히지 않는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죠. 기억이 안 나요. 김경희는 열쇠고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작은 숫자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번호가 있네요. 아마도 연락처인 것 같은데. 하영은 반짝이는 눈으로 열쇠고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작은 단서가 인수의 신원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화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이 번호가 어르신과 관련된 곳일지도 모르잖아요. 김경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어
열쇠고리에 새겨진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로얄 아스토리아 호텔 비서실입니다. 김경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이라니 단순한 투숙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경찰서 김태현 경위입니다. 장인수라는 분과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긴장된 톤으로 바뀌었죠. 장인수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회장님이라는 단어의 하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경희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고 인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장인수 씨가 지금 강남경찰서에 계십니다. 노숙자로 오해받는 상황이 있었고 현재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절대 그분을 놓치지 마세요.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조사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경희는 인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죠. 하영도 인수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였던 이 노인이 실은 대형 호텔 체인의 회장이라니. 장 씨, 혹시 로얄 아스토리아 호텔과 관련이 있으신 게 맞나요? 김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얄 그 이름이 익숙해요 하지만 그의 말은 끝맺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르신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아는 분이 오실 거예요. 하영이 부드럽게 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수의 눈에 잠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하영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시간이 흘러 정확히 15분 후 경찰서 문이 열리고 단정한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인상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곧바로 안내 데스크로 가서 물었습니다. 장인수 회장님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곧 그는 조사실로 안내되었고 문이 열리자마자 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일순간 누그러졌죠. 할아버지, 남자는 빠르게 인수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인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지만 어딘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남자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예요. 할아버지 인우예요. 손자 장인우. 인수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인우야 그래 인우. 장인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곧 김경희와 하영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최근에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셔서 가끔 이렇게 혼자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가신 것 같아요. 온 동네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크게 다치신 것 같진 않습니다만 건강검진은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인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우는 하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할아버지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영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인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담고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낯선 노인을 돕는 일은 쉽지 않아요. 특히 당신 같은 젊은 분이 직장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요. 하영은 갑자기 찻집을 생각했습니다. 매니저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벨루가 티하우스에 계셨다고요? 인우가 물었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곳의 매니저가 할아버지를 쫓아냈다고요? 하영은 말을 아꼈습니다.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건 규정이었나 봐요. 예약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시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쉬셔야겠어요. 인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손자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일어서려다 갑자기 하영의 손을 잡았죠. 고마워요. 이름이 윤하영입니다. 하영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인수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비록 기억은 흐릿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영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인우는 하영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장인우 로얄 아스토리아 그룹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인우와 인수가 경찰서를 나간 후 하영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김경희는 간단한 진술을 마무리한 뒤 하영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찻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하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마도 이미 해고된 상태일 테니까요. 밤은 더욱 깊어졌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이 보이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벨루가 티하우스에 들어서자 매니저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윤 씨,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하영은 묵묵히 매니저를 따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결과는 뻔했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무실 문이 닫히고 매니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영도 마주 앉았죠. 오늘 있었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윤 씨가 그것을 어겼고 손님들 앞에서 매장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어요. 하영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일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회사 방침상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현실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일자리는 하영에게 소중했어요. 힘들게 구한 직장이었고 이 월급으로 간신히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이해합니다. 하영의 간단한 대답에 매니저도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마 반발이나 항의를 예상했던 모양이었죠. 하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개인 물건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하영은 직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로커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꺼내며 오늘 하루의 일을 되돌아봤어요.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래도 인수를 도운 것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순간에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이 아닐까 생각했죠. 물건을 모두 가방에 담고 유니폼을 갈아입은 하영은 마지막으로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은 어색하게 눈인사를 건넸고 매니저는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영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죠. 하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집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저 피곤함만이 몸을 감쌌습니다. 하영이 아파트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하영 씨? 돌아보니 장인우가 세단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놀란 하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 사장님? 인우가 다가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드리고 바로 왔습니다. 하영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인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왜? 짐을 싸신 걸 보니 제가 예상한 대로네요. 인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해고당하셨죠? 하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숨길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제 할아버지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인우는 진지한 눈빛으로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행동은 쉽지 않아요. 특히 자신의 일자리를 걸고요. 하영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별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할아버지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세요. 하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장인우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좋아요. 인우는 미소 지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 차로 갈게요. 멀지 않은 곳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하영은 조심스럽게 고급 세단에 탑승했습니다. 차 내부는 은은한 가죽 향이 나고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영이 앉자 인우도 운전석에 앉았고 곧 차는 조용히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하영이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인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네,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따뜻한 차를 드시고 주무셨어요.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작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어요. 아직 모든 기억을 잃으신 건 아니지만 가끔씩 혼란스러워 하시죠. 특히 과거의 특별한 순간들만 또렷이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인우의 눈빛이 멀리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신 건가요? 아마도요. 오늘이 할머니의 기일이거든요. 매년 이날이면 할아버지는 찻집에 가셨어요. 할머니가 생전에 차를 좋아하셨거든요. 하영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인수가 찻집에 가려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는 찻잎의 향을 읽는 것을 좋아하셨대요.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찻집을 만들어 주셨죠. 인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로얄 아스토리아 호텔에도 찻집이 있나요? 인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할아버지가 가장 공들인 공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할머니를 추모하는 특별한 날이라 밖으로 나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가끔 그렇게 집을 나가 길을 잃으시곤 하죠. 차는 어느새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시끄럽지 않고 차 맛도 좋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몇몇 손님들이 여전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인우는 구석진 자리를 선택했고 곧 차가 나왔습니다. 윤하영 씨는 어떻게 그 찻집에서 일하게 되셨나요? 인우가 물었습니다. 하영은 찻잔을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전공을 살릴 만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다 우연히 벨루가 티하우스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사실 차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일하면서 배우고 싶었어요. 전공이 뭐였어요? 호텔 경영학이었습니다. 인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호텔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영의 꿈, 인우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로얄 아스토리아 호텔의 역사,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게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하영 씨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인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영은 궁금한 눈빛으로 인우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영 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이요? 인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얄 아스토리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강남에 새 지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그곳에 프리미엄 티하우스를 함께 열려고 해요. 하영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인우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 티하우스의 매니저를 하영 씨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제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인우는 미소로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죠. 하영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할아버지를 만나보시겠어요? 할아버지도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날 하영은 인우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우아한 저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가정부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어주었고 곧 인우가 나타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인우는 하영을 넓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인수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어제의 혼란스러움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하영 씨가 오셨어요. 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맑았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하영 아가씨, 어서 오세요. 하영은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수 회장님, 앉으세요. 앉아요. 인수는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 늙은이를 도와주다니.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인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인우가 말해주더군요. 일자리까지 잃었다면서요? 미안하게 됐네요. 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이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인수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이 들면 참 이상해요.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그대로라서 가끔은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려요. 하지만 어떤 순간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어제가 내 아내의 기일이었어요. 그 사람은 차를 무척 좋아했죠.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었어요. 인수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어제는 그녀를 기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찻집에 가려 했던 건데 말을 끝맺지 못한 인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영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 차가운 밤에 이 노인이 품고 있던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그랬죠. 내가 호텔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만든 공간이 차를 마시는 곳이었어요. 아내를 위해서였죠. 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그런 정성은 잊혀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화려함만 쫓고 진심은 잊혀가는 것 같아. 하영은 조용히 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늙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온기가 있었어요. 인우가 새로운 찻집을 열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인수의 눈빛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하영 아가씨에게 그곳을 맡기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영은 잠시 말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영광이지만 제가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을 만큼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하영 아가씨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눈 덮인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하영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인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고민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으니까. 하영은 인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호텔 경영을 전공했지만 취업이 어려워 찻집에서 일하던 그녀에게 갑자기 고급 티하우스의 매니저 자리를 제안받다니. 며칠 동안 하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동정에서 비롯된 제안은 아닐까? 자신에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까? 여러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일주일 후 하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우에게 전화를 걸어 수락의 뜻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기쁩니다. 하영 씨, 인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하영은 로얄 아스토리아 호텔 본사로 향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로비는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하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인우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영 씨. 인우는 밝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인우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인우는 하영을 회의 테이블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이미 여러 도면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새로운 호텔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인우가 한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강남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현재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요. 내년 초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하영은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호텔 경영을 전공했기에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 티하우스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인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로비층의 가장 좋은 위치예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정원이 보이는 곳이죠. 그는 다른 도면을 펼쳤습니다. 티하우스의 인테리어 디자인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티하우스는 특별할 겁니다. 다른 찻집들처럼 단순히 화려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차의 문화와 정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인우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설레었습니다. 하영 씨가 맡게 될 업무는 티하우스의 전반적인 운영이에요. 메뉴 개발부터 직원 교육, 서비스 품질 관리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될 겁니다.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각보다 더 큰 책임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모든 것을 맡기셔도 될까요? 인우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픈하기 전까지 충분한 교육과 준비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존 호텔의 다른 지점들도 둘러보고 차에 대한 전문 지식도 배울 수 있도록 할게요. 하영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큰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지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영 씨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장 회장님과요? 네. 할아버지는 요즘 기억이 흐릿해지셨지만 차에 관한 한 여전히 전문가이십니다. 할머니와 함께 전국의 찻집을 다니며 쌓은 지식이 있으시죠. 그 지식을 하영 씨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세요. 하영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수의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날부터 하영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얄 아스토리아 호텔의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운영 방식을 배웠습니다. 또한 차에 관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다양한 강의와 시음회에 참석했죠. 주말에는 인수가 있는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인수는 비록 일상적인 기억은 흐릿했지만 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또렷한 정신으로 하영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차의 종류, 우려내는 방법, 좋은 차를 고르는 눈까지.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인수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대화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죠. 진심을 담아 차를 대접할 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영은 인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단순히 고급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정성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하영은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고 티하우스 오픈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직원 채용, 메뉴 개발, 인테리어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 하영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인우가 하영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하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어제부터 열이 높으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폐렴 증세가 있다고 하네요.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인수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죠. 단순한 사업적 관계를 넘어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위험하신가요? 아직은 아니지만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걱정이 되네요. 지금 병원에 계시고 면회가 가능해요. 시간 되시면 같이 가보실래요? 하영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바로 가시나요? 두 사람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인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영 씨를 많이 좋아하세요. 요즘 기억이 더 흐릿해지셨는데도 하영 씨 이름만큼은 또렷이 기억하시더라고요. 하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고급 VIP 병실에 인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하영과 인우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인우야, 하영 아가씨도 왔구나. 하영은 조심스럽게 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인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티하우스 준비는 잘 되고 있니? 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차 메뉴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내가 곧 나와서 오픈하는 날 가볼게. 대화는 짧았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인수는 피곤해 보였고 하영과 인우는 오래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인수가 하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영 아가씨,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행운이었어요. 하영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인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항상 강인하셨거든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인수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인수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열은 내렸고 의사들도 긍정적인 소견을 보였습니다. 인우는 안도했고 하영도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티하우스 오픈 준비에 몰두했죠. 드디어 오픈 한 달 전 티하우스의 내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영은 처음으로 완성된 공간에 들어섰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목재와 따뜻한 색감의 인테리어, 넓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아늑한 좌석 배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인우가 하영의 반응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하영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제 직원 교육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하영은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장 사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이 티하우스의 이름을 인수로 하면 어떨까요? 어진 마음으로 오래 사는 것이라는 의미도 되고 회장님의 이름이기도 하니까요. 인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인수 티하우스라는 이름이 정해졌고 오픈 준비는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영은 직원들을 세심하게 교육했고 인수가 알려준 차에 대한 지식과 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화려함보다 따뜻함을, 비싼 가격보다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영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오픈 일주일 전
인수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찾은 곳이 바로 새로운 티하우스였습니다. 인우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을 때 하영과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치는 듯했고 이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름답구나. 마치 그 사람이 좋아했던 것과 같아. 인수의 말에 하영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수의 아내를 기리는 공간이 된 것 같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수는 하영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요. 하영 아가씨. 하영이 다가가자 인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이 공간을 당신에게 맡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큰 믿음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티하우스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궁금해하는 고객들의 예약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하영은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이것은 인수의 유산이자 자신의 첫 번째 도전이었으니까요. 오픈 당일 아침 하영은 일찍 티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고 직원들과 함께 마음가짐을 다졌죠. 개장 시간 1시간 전 인우가 인수를 모시고 도착했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인우가 하영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인수는 앉아서 티하우스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지켜볼게. 하영 아가씨가 잘할 테니까. 개장 시간이 되자 첫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영은 모든 손님들을 진심으로 맞이했고 직원들도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찻잎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 차를 우리는 방법, 마시는 방법까지 하영은 인수에게 배운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인수 티하우스는 첫날부터 성공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차의 맛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SNS에는 이미 청담동에 숨겨진 보석 같은 찻집이라는 평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났을 때 하영은 지친 몸을 잠시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성공적인 첫날이었지만 긴장과 설렘으로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느낌이었죠. 수고했어요. 인우의 목소리에 하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우와 인수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인우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반응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인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하영 아가씨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영은 뭉클한 감정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벨루가 티하우스에서 쫓겨나 일자리를 잃었던 자신이 이제는 고급 티하우스의 매니저로 성공적인 첫날을 보내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장 사장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두 하영 아가씨의 진심 덕분이야. 그날 밤 추위 속에서 나를 도와준 그 마음이 이 공간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날 이후로 인수 티하우스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유명해졌습니다. 단순히 고급스러운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차를 대하는 정성과 손님을 맞이하는 진심 때문이었죠. 특히 하영이 직접 손님들에게 차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은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예약 없이는 입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한 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두세 자리는 예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직원들은 이 규칙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영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수가 찻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인수 티하우스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찻집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하영은 전문적인 티 소믈리에로서의 명성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티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하영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하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위험하신가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눈물이 하영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인수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사업관계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같은 인생의 스승 같은 존재였죠.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인수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평온해 보였어요. 하영은 조용히 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하영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 하영이에요. 들리시나요? 인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하영을 알아보는 듯 했어요. 하영, 아가씨.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티하우스는 잘 되고 있나요? 하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예약을 받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모두 회장님 덕분이에요. 인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 하영 아가씨 덕분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수는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그 사람이 티하우스를 정말 좋아했어요. 차를 마시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그 사람은 항상 차 한 잔에도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영은 인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영 아가씨, 당신은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낯선 노인을 도와준 그 마음이 지금 티하우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인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영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영 아가씨, 당신을 만나게 해준 겨울날의 인연에. 인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잠이 든 듯 했습니다. 하영은 인수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평온한 얼굴이었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하영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한편으로는 인수가 아내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호텔 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하영도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우는 슬픔 속에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영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영 씨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마지막까지 티하우스 이야기를 하셨대요. 하영은 가슴이 아팠지만 인수의 유산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장례식 이후 그녀는 더욱 열정적으로 티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인수의 철학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담긴 그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인수 티하우스는 이제 서울의 명소가 되었고 외국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영은 티하우스의 성공에 만족했지만 가끔은 인수가 그곳에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인우가 티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영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하영 씨에게 주고 싶으시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찻잔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찻잔은 소박하지만 정교한 도자기였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쓰시던 찻잔이에요. 할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간직하셨던 물건입니다. 하영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수가 자신에게 이런 소중한 물건을 남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인수의 떨리는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영 아가씨에게 이 찻잔은 내 아내가 평생 사용하던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마다 이 잔에 마음을 담아 마시곤 했지요. 이제 이 찻잔을 하영 아가씨에게 전합니다. 겨울날 길 잃은 노인을 도와준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찻잔에 담긴 차처럼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수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일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후로 하영은 그 찻잔을 티하우스에 특별히 전시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차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해 주었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감동했고 더 많은 이들이 인수 티하우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영은 문득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밤 길 잃은 노인과의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마침 그때 티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였고 조금 불안정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영이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여기가 인수 티하우스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차를 드시겠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옛 친구가 이곳에 있다고 들었어요. 장인수라는 분. 하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인수의 죽음을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하영의 표정을 본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 이미 돌아가셨죠? 알고 있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도 이곳에 오면 그의 흔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회장님의 정신이 이곳에 살아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회장님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할머니는 천천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같은 학교 선생이었어요. 인수는 항상 꿈 많은 청년이었지. 나중에 사업가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답니다. 하영은 흥미롭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수의 젊은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내도 알고 계셨나요? 할머니의 눈에 그리움이 서렸습니다. 미영이? 물론이지. 우리는 셋이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미영이는 차를 정말 좋아했죠. 어디를 가든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영은 할머니에게 인수가 남긴 찻잔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이건 미영이의 찻잔이에요. 인수가 결혼 선물로 준 것이었죠. 그날 하영은 할머니에게서 인수와 그의 아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사랑 이야기, 그리고 티하우스를 만들게 된 진짜 계기까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하영은 인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하영은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지만 이번 겨울은 작년과 달랐습니다. 따뜻한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인수 티하우스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영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기억의 차라는 테마로 인수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차를 선보였습니다. 그날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인우도 물론 참석했습니다. 티하우스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해냈어요. 하영 씨, 인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라고요. 인우는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도 찻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겨울날의 기억이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하영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다고요. 한 노인과의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게 될 줄이야.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한 분 더 오실 거예요. 인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요? 그때 티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벨루가 티하우스의 매니저였습니다. 하영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매니저님? 매니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씨. 인우가 하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초대했어요. 이분이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셨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거든요. 하영은 놀란 눈으로 매니저를 바라봤습니다. 벨루가 티하우스의 그 차갑던 매니저가 인수의 친구였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심호흡을 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와 인수는 젊었을 때 경쟁 관계였어요. 같은 업계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성공했고 나는 그렇지 못했죠. 오랜 시간 그를 원망했습니다. 하영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매니저의 눈에는 후회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수가 우리 찻집에 왔을 때 그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모른 척했죠.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에.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당신이 이런 아름다운 티하우스를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매니저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의 후회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매니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을 부당하게 대했던 것도. 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차 한잔 하실래요? 오늘 특별한 차를 준비했거든요. 티하우스는 다시 한번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매니저는 인수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인우는 할아버지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하영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이 공간이 단순한 찻집이 아닌 기억과 인연을 이어주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난 후에도 하영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하영은 전시대에 있는 인수의 아내가 쓰던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추위에 떨던 노인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이야. 하영은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겨울날의 인연을 잊혀진 이름이 아닌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만들어주셔서.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자 향기로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인수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하영의 마음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하영의 마음속에는 그 겨울날의 따뜻한 기억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